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네, 아침엔 피플입니다. 여기 두 사람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전 국민이 아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 대표죠.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대표가 왜 등장을 한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백종원 영입 경쟁 불붙은 국힘과 민주입니다. 네. 지금 백종원 대표를 너도 나도 영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죠. 여도 야도 나선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백종원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 정계 진출 의사를 타진했다. 과거형입니다. 타진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최근에는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접촉을 했다라는 거죠. 오퍼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때 백종원 대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 잡기나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뭐 택시 면허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또 진입에 있어서 우리 백종원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진입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우리 백종원 선생을 통해서 백종원 선생이 말한 것처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21년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약간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오퍼를 넣었느냐. 여기 좀 볼까요? 여기 밑에. 국민의힘도 장동혁 사무총장 등을 통해 백 대표에게 영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여도야도 지금 손을 내민 거죠. 관건은 누구 손을 잡느냐라는 겁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네. 누구 손을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손을 잡긴 잡는 거니까.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네. 그 좋은 음식을 그릇에 담으려면 일단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릇에 음식물 쓰레기가 묻어 있는데 거기 좋은 음식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좋은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싶으면 정당이 먼저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 오영환 의원, 홍성국 의원, 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세상 좀 더 낫게 바꿔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것,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지키는 것,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줄 서는 것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정당이 정당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백종원 대표든 누구든 좋은 사람 영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국민적 시선이라고 좀 봅니다. 네. 지금 설거지를 먼저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지금 수위 높게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비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백종원 이 대표가 과거에는 안 오려고 했었던 게 분명히 요즘 약간 고심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직접 또 기사에도 나왔죠. 과거에 안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 보고 오실까요? 어디 비례대표 제안이라든지. 아이고, 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진짜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관심이 없으셔도 주변에서 막 하라고 제안 들어오기는 해요?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 이름을 바꿨다고 혹시 나오면 저거 정치하려나?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해야죠. 네. 아유, 내가 아들을 걸고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름 바꾸면 내가 정치하는구나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2016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 2016년 말고 20년에도 한 번 더 나왔었어요. 20년에 그때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들
나오는 겁니까? 새로운 별입니까? 별의 순간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딴 얘기가 꿈도 꿔본 적 없다.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 16년에 안 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년에 아유 꿈도 꿔본 적 없어요. 난 지금 일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4년에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요거는 장현주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 아들 이름 바꾸게 될까요? 안 바꾸게 될까요? 일단 백종원 대표의 아들 이름이 바뀌었는지를 진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일단 자기 자식을 걸었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정치권에 들어올 의사는 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대표로서는 사실 지금 당장 정치권에 들어올 만한 뭐 큰 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양당에서 또 치열한 러브콜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나라 정치 진영이라는 것이 양극단의 정치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한 당을 선택해서 영입 제안을 수긍한다라고 한다면 또 절반의 국민들에게는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거든요. 네. 사실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백종원 대표로서는 고심이 많을 것 같고 저는 아들 이름까지 건 걸 본다면 정치하실 마음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할 마음은 크게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야에서는 2016년에, 2020년에, 2024년에도 계속 영입 경쟁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네. 근데 가장 뼈아픈 부분은 바로 그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가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 간다 그러면 남은 반은 적이 돼버리는 현재 상황.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석 양양자 신당부터 합친다. 이낙연은 불출마 의사 제고. 사실 요 앞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은 불출마 의사 제고. 안 나갑니다. 총선 안 나가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다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의원 중도 사퇴해 유권자의 결례, 출마엔 여러 사람들 얘기 경청. 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인터뷰 땐 출마 명분 없음의 방점이 있었다. 그런데 웹 출고 뒤 인터뷰 기사가 웹으로 이 온라인상에 올라가고 난 뒤에 기사 제목을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온라인에 출고된 뒤 이 전 대표 직접 본인은 아니고 이 전 대표 측은 전화를 걸어서 제목 수정을 요구하며 이 전 대표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지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당시엔 출마 명분이 없다는 데 방점이 있었지만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하원기 대변인님. 네. 기사에서는 언론 인터뷰하고 그 뒤에 살짝 입장 변화가 있나라고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나는 안 나가인데 전화한 사람도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측이에요. 주변에선 나가세요 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둘 중에 뭡니까?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네.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이라든가 빅텐트를 치겠다는 그 대상에서도 무슨 개항을 해 출마하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닫아두기보다는 본인이 선봉에 서서 뭐 이 제3지대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출마 여부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되는지를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후자인 것 같다. 본인보다는 주변이 나가라고 믿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본인이 나가고 안 나가고보다는 신당의 어떤 철학적인 가치적인 측면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 기사의 앞부분 요건 잠시 뒤에 하고요 한 부분 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준석 양향자 합당 제3지대 우측 먼저 중테트. 지금 보면은 신당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준석 이 양향자 두 신당이
같이 합당을 어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김철현 의원님.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의 희망하고는 청계천 정도 거리고 다른 신당하고 한강 정도 거리다. 어제 청계천 건넌 겁니다. 한강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현재 상태로 볼 때는 못 건넙니다. 못 건넌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각 신당들이 제 모습을 갖춰서 비빔밥의 모양을 내자는 건데 네. 지금 이낙연 신당 쪽에는 이쪽에는 계속적으로 빅텐트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준비된 게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당을 합당이나 여러 가지 통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경우에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인위적인 떴다방 형식의 빅텐트는 안 하겠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더 이상 그 이낙연 신당하고 어떤 연대라든가 빅텐트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아, 청계천은 건넜지만 이 한강 건널 체력까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